셀이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볼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리뷰하는 시간이 되겠고, 자,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만약에 숙제를 해왔다라고 하면 주제가 뭐였을까? 이럴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기 위한 숙제입니다. 주제가 뭐였을까요? 응? 응? 아이들이 자신이 직접 그 이야기를 채워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한 거 같죠? 안 들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글의 주제를 본문에 나오는 낱말을 사용하여 완성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직접 채워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말, 자, way to. 자, way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낱말 help, children create stori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일부 배열이 틀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쌤이 어법상 맞으면 이따 돌면서 맞다라고 정정해 줄 거예요. 말이 되면. 그래서 꼭 무조건 이 어순이 아니더라도 말이 되는 말을 썼다라고 하면 쌤이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죠? 위글의 A주 흐름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독후감 브랜치 하면서 그 낱말 쓰임 하려면 좀 한참 뒤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낱말 문제 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이 메모해보자. 낱말 풀기. 자, 어휘 문제 우리 모의고사 이제 매주 시행하고 있는데 몇 문제 정도 나옵니까? 오, 번호 잘 기억했네. 30번 한 문제 나와요. 오케이, 30번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오지선다 중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자택일이 더 헷갈릴 때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 요 오지선다 기준으로 볼 때에는 사실 낱말풀이도 빈칸처럼 후반부에 문제 푸는 친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빈칸 쌤 저번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다 읽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 전략상 빈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근데 그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문제 기준으로는 일단 똑같이 주제에서 추론하시면 되는데, 주제를 찾아서 이 낱말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것은 반이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와 반대되는 문장, 주제와 반대되는 문장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30번의 답이 왜 이렇니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거인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거는 이제 분석 기준이고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풀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선택지 앞뒤로, 선지 앞뒤로 근거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따지자면 또 다 읽어야 돼요.
이 친구도 그럼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시간 관계상. 그러나 이제 조금 내가 독해가 좀 빨리 된다라고 하면 그냥 순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후반부에 문제 푸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이제 반씩 나눠가지고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사실 취향 차이긴 한데 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쌤이 시간 나면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데일리 끝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A부터 B까지 봤을 때 무엇이 들어갈까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어디 있어? 알겠습니다. 자,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 towards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말할 것이라면 그들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라? 바로 이야기를 완성시키라고 요청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뒷문장 보시면 One story I have done with frequently stay I cope and beas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채워보게 하세요라는 근거 문장은 앞에 바로 이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참여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쌤이 그 작년에 고3 수업할 때에는 A 선택지의 근거 문장 같은 형광색 펜으로 칠해보세요. 이런 훈련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한번 이렇게 칠해보세요. 그래서 명백하게 지문 속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대뜸 갑자기 어이없는 문장을 선택을 해서 반이어를 낸다는 게 아니야. 정확히 문장을 보고 판단하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시간 나시면 한번 색깔별로 칠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B번 한번 볼 거예요. B번. 자, The saint meets a frog in a marsh and tells it to be quiet in case it disturbs his praye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그의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했지만 방해한다라는 요 근거 문장 어디에 있어요? 요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앞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frog 개구리 성자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되면 땡큐예요. B랑 C는 하나 틀리면 B 하나가 틀리면 C도 틀려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아싸 땡 잡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 볼게요. 자, I invite children to think of 라고 했는데 자, invite 오형식으로 쓰면 쌤이 뭐라고 했지? 권유하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오형식으로 쓰면 권유하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아이들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했다. 이거 뭐야?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라는 저 첫 문장에서 근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색이 겹치더라도 두 번 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Then I tell them the story, excluding their own ideas라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exclude, 배제한대요. 배제한다라는 건 주장과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왜? 그들만의 이야기를 넣으라고 얘기했거든요. include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including으로 바꾸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위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The most effective way to help children to 뭐예요? create, 만들다라는 것이고 자, 단어 한 번씩 적어볼게요. 자, invent, 발명하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번 Stories encourage them to complete the fairy ta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mpleted는 complete 동사로 쓰면 완성시키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이라는 분사입니다. 분사.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를 완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아이들이 채우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봐주시고 2번 Children to create stories. 주제랑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 후보를 올리시면서 B번 보시면은 unfinished 끝나지 않은이라고 했어.
미완성 문제를 미완성의 이야기를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recite라고 되어 있는 recite가 무슨 말일까? 일단 cite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re라고 하는 건 다시 언급하다라는 거지만 지금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recite라고 했을 때 우리 이 re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좀 기억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recite라고 하는 것은 암송하다, 그러니까 외워서 말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시 한 수를 외워서 말한다, 암송하기 우리 초딩 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초5쯤 되면은 다음 시를 암송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단원 본문 다음에 이제 뭐 토론하기 뭐 하기 하면서 이게 암송하기 있었어요. 외워서 말하는 걸 암송한다라고 할 거고 recite가 암송하다입니다. 자, incomplete 미완성의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완성인 것은 맞았지만 암송하라라는 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아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쌤이 숙제 말하면서 정답 선지의 이유도 같이 말해라고 했잖아요.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댈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4번 adapt 조정하다, 적응하다입니다. completed 완성된. 그래서 조정하라는 말 없었어요. 그 다음에 complete 완성했다라는 말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 review 복습하다, unfinished 끝나지 않은. 복습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know the material even when they don't is that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제 뭐예요? 자, 3초 만에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떠오르면은 숙제가 잘 된 거예요. 뭔 거 같아요, 정훈이? 아이들이 지문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해를 친숙함과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추가적인 주장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글에서 밑줄침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밑줄 추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주제 그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제 그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familiarity, 친숙함은 helps you understand well. 너가 이해하는 것을 더 잘 돕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맞아요?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put familiarity before understanding. 그들은 친숙함을 뭐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put 삐리리 before 이렇게 하면은 뭐뭐를 우선시하다. 자, 친숙함을 이해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인 거지. 만약에 쌤이 그런 숙제를 냈다라고 하면 표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Put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되고 언급 없었음. 이런 식의 정답의 이유를 같이 적어보자라는 게 요거예요. 알겠죠? 자, familiarity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자, 친숙함은 뭐다? 이해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지? 혼동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럼 necessary가 틀렸음 이렇게 적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자, 4번 They confuse familiarity with understand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confuse A with B, mistake A for B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5번 They fail to be familiar. 그들은 뭐와 친숙해지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무언가와 친숙해지기를 실패한다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다. 자,
자, 이 글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도 그냥 앞뒤 선택지 보시거나 주제에 맞게 골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어휘 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진짜 대뜸 어이없는 유의어로 막 유의어 반의어로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쉽게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등부 일산 고등부에서는 어휘 진짜 뜬금없는 거 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유의어 반의어 외우라고 하면 꼭 외워서 내신 보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단어책 뭐 이제 한 교과서에 단어장이 100개다, 유의어 반의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핵심만 찝는 쌤들은 뭐 3, 40개 정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 단어 좀 이상한데 싶은 그런 학교들은 정말로 뭐 별주 단어도 유의어 내는 학교 있어요. 그럼 거기는 150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더 헷갈려요. 1에서 5번까지가 다 아까 미스테이크였으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혼동하다. 그렇게 넘어갔다가 6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친숙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유의어를 우리가 예측해서 맞추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단어장에서 나온 거 맞추면 사실 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확률 중에 다 던져보는 거야. 자, 그러면 A, B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말로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파악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챕터를 다시 읽어요. 자, 뭐 하면서? 패싱, 넘어가면서, 컨센트레이팅, 집중하면서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강조해 놓은 자료에 집중하겠어요? 그냥 넘기겠어요? 집중하겠지? concentrate on 고르라는 말이고. 자, B번. 문제의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숙함의 기분은 나 필연적으로 같다 아니면 관련이 없다. 뭐겠습니까? 이런 거 잘 낚이는데 앞에 꼭 부정어 있을 때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한국말로 알고 있거든. 친숙함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문제 보고 얘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낫이 있기 때문에 요거 골라야 된다. 오케이? 부정어에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C번. Familiarity can often bring about result from errors 라고 되어 있는데, bring about 쌤이 같은 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bring about은 cause랑 같은 말이에요. cause랑 같은 말. 그래서 result in이랑 같은 말입니다. result in.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거 lead to result in cause bring about 요거 한 덩어리로 들고 다니시면 돼요. 오케이? 한 덩어리로 들고 다녀라. 어감상 차이 있지만 수능 영어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어감상 차이 있어도 수능 영어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러라고 하는 게 이 친숙함이 에러로부터 친숙함 나오는 걸까 아니면 친숙함이 에러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친숙함이 원인이었어, 에러가 원인이었어? 친숙함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bring about 고를 것이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을 구문 분석한 후 직역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구문 분석만 쌤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분석은 잡지에 없었잖아, 그치? 자, to early human, 인간들은 끝나, 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나돈니 버섯은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나돈니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병렬구조 표시하려고 쌤 이렇게 해볼게요. 동사원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타블리시 동사원형 이렇게 병렬구조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냥 동사 처리하신 거 괜찮아요. 그냥 쌤 오늘 보라고 그냥 해주는 거야. 이거 한 덩어리로 목적어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 business deal 사업 진행은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자, 한 덩어리 쳐주시고 탑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주어 1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고 죄송 요거 괄호 닫을게요. 그냥 괄호 노이즈에서 끊어야 돼. 이렇게 해주시고 동사 목적 동명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현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뭘 좀 마셔. 좀 덥지? 쌤만 더, 내가 덥게 입겠습니다. 더워 불어 너무. 자, 승현이 오면은 가겠습니다. 그동안 좀 지워보고 있을게. 계속 하겠습니다. In the original 원작에서는 Saint meets a frog in the marsh. 동사기 quiet in case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The most effective way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y. 이렇게 묶어보시고 They love hearing their ideas used. 목적어 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동명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일리 다 봤지 우리 그러면? 데일리 다 봤고요. 아까 쌤이 말했던 그 모의고사 푸는 순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 푸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권장되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듣기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매번 듣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듣기 할 때 시간이 좀 남아요. 맞지? 듣기 할 때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몇 페이지를 풀 것이냐 4페이지 가시면 되는데요. 4페이지 뭐가 있냐면 도표랑 일치 문제 있어요. 도표랑 일치 문제 있다. 도표와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만 주어지면 초딩도 풀어요. 오케이? 그만큼 이제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고 데일리 없나요? 데일리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만 있어요. 죄송. 자, 4페이지 보면서 도표 일치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듣기 하면서 시간이 사실 남으면 여기를 풀기도 하는데 근데 쌤은 그냥 여기까지만 딱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하려다가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2, 3페이지 풀 거야. 2, 3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18번부터 24번 자, 목적 푸세요, 신경 맞추세요, 주제 말하세요 해서 24번까지 풀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시면은 뭐가 있냐? 29번 뭐게 어법이에요. 29번 어법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셔서 35번 풀어주시면 돼요. 무관한 문장. 물론 이제 올해 오면서 번호가 조금 차이가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년에. 근데 그냥 어법 풀고 무관한 문장 풀고 이 정도 순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요약문 풀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8페이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반 단위예요. 요거. 그래서 그 하프 모의고사 쌤 예전에 훈련 시킬 때도 한 날은 요거 이대로 보고 나머지 풀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페이지에 누가 있나 빈칸이 있다. 6페이지에 순서가 있고 7페이지에 문장 삽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의 취향껏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얘 먼저 풀고 빈칸 맨 마지막에 풀겠어 하면 6페이지로 바로 달려가시면 되고 사실 이 순서랑 문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 또 기술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쉽게 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풀고 마지막에 얘 푸셔도 되고 아니야 나 독해 좀 되니까 그냥 빈칸 하고 이거 풀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난이도가 5, 6, 7페이지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8페이지 미리 점프해서 보셔도 괜찮다. 근데 사실 지금 8페이지의 그 장문 독해 41번, 42번이 어려워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문은 장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일찍 쉽게 머리가 다 안 풀렸을 때 푸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완전 집중해야 될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초반, 후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풀면 괜찮다 정도지 저렇게 푸세요라는 강요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건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에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저거 해보면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나 듣기 들으면서 도저히 4페이지 안 되겠는데 하시면 듣기 끝나고 4페이지 가서 2, 3 이렇게 쭉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4페이지 너무 쉬워서 나는 8까지도 풀겠는데 하면 들으면서 8페이지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본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주어진 글 다음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민아 책표 고난도라고 나와 있어요. 고난도.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필기했던 거 한번 볼까? 순서 문제 풀기 4페이지에 여러분 적혀져 있을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올드 인포메이션이 명사로 등장하는 친구는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 쌤이 순서 문제를 풀 때 첫 문장에 제시되는 대명사라든지 정관사라든지 서치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바로 앞에 언급이 됐냐 말았냐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난이도가 높아진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제시하지를 않고 내용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약간의 독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대체로 3점 나오면은 3점짜리 나오면 얘는 좀 읽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두 문장씩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볼 건데 쌤이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그 올드 인포메이션에 낚인 친구들이 2번, 3번을 골랐어요. 네, 쌤이 그렇게 이 지문만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문장 한번 볼게. As much as we can learn.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뭐 함으로써?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만큼.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y seldom tell the entire story. 그들은 뭐 한대요? 거의. seldom은 거의 않는이잖아. 거의 않는. 그들은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얘는 형용사를 통한 주제 표현이었습니다. 저번에 메모할 때 4번이었어요. 형용사를 통한 주제 표현이다. 화석은 모든 것들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ngs. 사물들은 only fossilize라고 되어 있는데 fossilize, 화석화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물들은 오로지 화석화에 없는데 특정한 일련의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물들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화석화가 될 수 있다라고 두 문장이나 제시했어. 그러면 독해 흐름으로 풀어야 된다. 알겠지? 자, 화석들은 just like that. that이 누구예요? 얘 누구요? 네. 오케이. 땡 쳐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얘 일단 날리시고요. 그리고 대체로 쌤 저번에 편법 얘기했지. 1번이 정답이한 적이 없었다고요. 일단 B번. it's a bit. 자, 그것은 이시 누구지 지금? 화석 말하는 거 같기도 해. 오케이. 화석 말하는 거 같기도 한데 잠깐 우리 C번까지도 읽어야 되거든요. 일단 후보로 올릴 거고. bit은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그리고 be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 그래서 그것은 뭐와 유사합니까? 가족 사진 앨범과 비슷합니다. 누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화석이 되는 것이요? 혹은 화석이요? 아직 몰라.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가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조건이 뭔지를 말해줬었어야 돼. 먼저. 알겠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곤충, 군집들 커뮤니티 공동체이니까 동물한테 쓸 때에는 작은 동물한테 쓸 때는 군집이라고 할 거야. 군집. 최근에 곤충 군집 동물이 아니고 곤충 군집들은 highly 매우 diverse 뭐야? 다양해요. 어디에서? 열대우림에서. 그러나 최근의 화석 기록들은 captures 포착하고 있습니다. 뭐를? of that diversity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양성을 거의 포착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야. 다양성을 포착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포토 앨범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이 특정한 조건을 말해줄 것이냐라는 걸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포토 앨범과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사진 찍어줘요라는 말이 먼저 올까 아니면 요즘 곤충은 다양한데 최근 화석은 많지 않습니다가 더 맞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석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시면 돼. 그래서 읽어볼게요. 더 many creatures 많은 생물들은 consume 뭐예요? 소비된다라는 거니까 먹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많은 동물들은 완전히 먹혀버리거나 decompose rapidly 어떻게 빠르게 부패합니다. 뭐 했을 때 when they die 그들이 죽었을. So they may be no further record라고 얘기했어. 아하 레코드가 없다. 기록이 없다. 아하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리고 동물들이 먹히거나 부패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 없다.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게 C번이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B번, A번 판단해 볼 건데 자 화석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요. 여기 봐봐.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CBA로 간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정답을 도출했음에도 그래도 계속 독해는 해보겠다. 독해 다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i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앞문장 받아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은 가족 사진 앨범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네가 when you're born,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부모님은 많은 사진을 찍어줬을 거야. But over the year, 자, over the years에 over라고 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they took photographs occasionally 어떻게 한대요? 이따금씩 때때로 찍는데 그럼 뭐야?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진 찍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많은 화석들의 표본들이 있지만 띄엄띄엄 찍을 수밖에 없지. 생물들이 띄엄띄엄 화석 기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뭐야? 약간 busy 어떻게? 바빠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orgot 잊어버려요. 뭐 하는 것을 to take pictures at all 사진 찍는 걸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very few of us 자 우리 중에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have a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 삶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뭐 16년간 매일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온 남자 뭐 그렇게 뭐 유튜버 한번 뜨는 거 말고는 유튜브에 한번 뜨는 거 말고는 우리 맨날 그렇게 찍지는 않습니다. 맞지? 쌤이 지금 32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찍어서 아직도 카카오 스토리에 자랑을 할까요? 그렇진 않겠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화석도 이와 같습니다. 뭐 가족 사진 앨범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때때로 you go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너는 과거에 대한 완전히 선명한 사진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while at the other time 다른 시간대에는 there are big gaps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You need to notice what they are.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질문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얘도 이제 구조와 후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순서 문제는 왜 정답인지 쓰실 필요 없어요. 쌤이 다 설명했습니다.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